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농심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물류 관리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023년 1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효성철강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소재의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체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공장 내 기계 유지 보수 정비 및 롤 조립 그리고 용접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 면허 요건은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34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효성철강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자격과 면허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알마트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의 슈퍼마켓에서 일반 상점 판매원 3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280만 원 이하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알마트에서 일반 상점 판매원 3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영숙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2S 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동래면에 있는 업체로 교통표지판과 안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할 광고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도안을 하고 발주자와 도안에 대해 협의하고 간단한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지만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채용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 23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거나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S 주식회사에서 광고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자격증 소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또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삼양프루웰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오산동에 있는 골판지와 종이상자 생산업체로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9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라면 및 과자상자 생산기계 조작입니다.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으며 주 5일 근무에 연봉 2,6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거나 채용 대행 중인 원주고용센터 2층 17번 창구를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삼양 프루웰에서 종이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9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용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로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네네. 추웠다가 좀 온화했다가 그렇죠. 눈도 많이 내렸다가 비도 많이 내렸다가. 그렇죠. 주변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날씨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저도 어떻게 잘 답변을? 모르거든요. 아, 왜 그런지. 그래도 잘 안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잘 알도록. 컨텐츠는 이어지니까요. 네. 예, 잘 아시는 걸로. 네, 이렇게 좀 날씨가 어려울 때 네. 실내에서 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 많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게임 회사의 제품을 활용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복싱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치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복싱이요? 집에 그럼 샌드백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피트 해갖고 아. 이게 팔에 걸면 이제 주먹이 나가면 상대가 컴퓨터에 있는 애가 맞고 있고 그런 거.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도 보이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땀이 나고 막 하더라고요. 네. 춤도 추고 네. 댄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집에서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채용 그래요? 소식 어디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글쎄요, 질문이 제작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뭐 HD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오. HD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채용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꾼 HD 현대 그룹사에 대해서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예, 이제 창사 5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지주사로 남아 있는 대기업 네. 계열 그 집단이 남아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현대중공업 그룹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회사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서 HD 현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인류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미, 휴먼 드림스라는 말을 줄여서 했다는데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해양 부문 사업 그리고 산업 기계 부문, 에너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이어온 곳인데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조선 사업을 필두로 기술과 품질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서 사업을 영위해왔던 집단입니다. 조선 해양은 물론이고요. 스마트 에너지 관련해서도 탑티어의 기술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중공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한 어떤 사업이나 조직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굉장히 트렌디하게 사업을 또 이어가고 임직원들의 역량 발전에도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회사를 다뤘던 적은 네.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좀 안 좋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이를테면 뭐 네. 회사에 대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미지 자체가 좀 강성 아니냐 싶겠지만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국내를 넘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HD 현대의 각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HD 현대하면 HD의 메인인 현대중공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한 조선 사업을 하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0년에 현대건설 조선사업부가 발전된 이후에 72년도에 그리스 리바노스사와 26만 톤짜리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전자 시스템, 그린 에너지, 로봇, 건설 장비 사업, 다양한 종합 중공업 사업을 이어가는 HD 현대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기업일 것이고요. 그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중공업도 있는데 현대 3호 중공업이라고 또 나와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라중공업이 IMF 전에 있었던 게 이제 M&A를 해서 합병을 했던 곳인데요. 호남 지역 내 높은 매출과 고용 규모를 자랑하는 선박 생산 능력 세계 4위권의
중공업 기업입니다. 조선사업이랑 산업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중소형선을 세계 1위로 제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중소형 선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그 밖에도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 관련해서 유상 부품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선박 연료유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이어가는 AS와 관련된 선박의 사후 관리를 취급하는 그런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제조 유기 기업인 현대 로보틱스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 혹은 중공업 사업을 필두로 하는 전후방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계열사들도 같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번에 채용에도 오픈이 됐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보니까요. 이 근본에 HD 현대가 좀 대규모 채용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1월 달인데도 네. 불구하고 채용 소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네. 채용 공고가 오픈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게 오후 3시인 게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글로벌서비스, 일렉트릭, 로보틱스, 에너지솔루션 계열사들의 채용이 약 한 명씩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로보틱스를 제외하면 두 자릿수 중반대의 채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열사당 적게는 20명대, 많게는 약 40~50명대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공계열 분들의 전공자들을 우대하는 채용에 더 가깝다. 문과분들이 채용할 만한 직무들은 있다 하더라도 네. 1명, 많아야 2~3명 정도의 채용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3년도 8월 졸업 예정자까지 같이 뽑는 정규직 채용이고요. 서류 인성검사, 1, 2차 면접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전형적인 채용의 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 12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M2 이상을 거두어야 한다는 어학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채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채용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1월 달에 이렇게 공채가 열린다는 건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몇 년째 바뀌지 않는 이런 어학 기준들도 네. 확실히 최소한의 업무 수준을 이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어학 점수도 놓치지 않는 부분이다. 글로벌한 경쟁력을 취급하는 기업의 특징을 채용에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분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많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틈새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기보단 소신껏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이공계열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그런 계열사와 직무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에서 HD 현대그룹 계열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또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네. 1번입니다.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500바이트입니다. 1번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게 바이트니까 네.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이트. 어떤 회사는 네. 이제 한 글자가 2바이트를 잡아먹는 네. 기업도 있고 한 글자를 3바이트로 잡아먹는 기업도 있습니다. 약 한 540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이 1500바이트를 감안한다면 한정된 글자 수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역량을 묻는 질문은 사실상 다른 문항들 대비 절대적인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직무 역량을 물을 때는요.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라는 말에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직무 역량이 발휘되려면 어떤 업무 할 때 그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라는 말이 같이 딸려 나오는 세트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네. 업무 내용, 지원하시려는 그 직무나 산업군에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한 문장 꼭 적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적어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소제목을 다룰 자신이 있으시다면, 네. 글자 수 압박이 덜하시다면 소제목의 그 필수 역량, 본인이 강조하려는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내용과 함께 이 역량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역량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같이 언급해주는 초반부에 약 200여 자 정도의 작성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고요. 네. 해당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적인 측면, 활동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다져왔는지를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기재된다면 어느 정도 글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면접 전형 이후에도 질문을 받을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의 경험을 후술하시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업무 내용과 함께 역량을 적는 게 또 중요하겠다. 또 소제목을 다는 것도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고요. 또 팩트만? 핵심만 적어서 나열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팁을 주신 거죠. 네,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핵심, 팩트. 네. 그것만 좀 집중하다 보면 네.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 기반의 강점을 갖췄다고 했는데 교과목의 제목만, 그 교과목의 이름만 나열을 하다가 끝날 경우에는 서류는 어찌 통과될지라도 네. 면접 때 질문을 좀 곤란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체역학과 관련한 내용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답을 하면 내가 그거 모르는데 하면 그 내용을 거짓되게 기술한 네.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한 어떤 나열들, 너무 그 역량이라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전공 이론의 어떤 사전적인 나열이라든지 너무 용어 위주로만 나의 강점을 열거하기보단 네. 어떠한 성과를 냈던 활동 내지는 해당 교과목에서 이러이러한 포인트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와 같이 명확하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될 거고요. 네. 협업이라든지 이런 좀 대중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항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것이니까 겹치지 않게 적어주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1500바이트입니다. 2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2번은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살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인도에서 약 2년 정도 거주를 하고 왔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네. 전해주고 싶은 저의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한국이 최고예요. 만약에 그쵸?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네. 뭐 지원서에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건 인도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서 네, 어떤 왜 갔는지. 강점이, 그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 갔고, 뭘 했고, 뭘 느꼈고, 네. 어떤 강점이 쌓여졌는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알맹이, 포인트가 더 드러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했을 땐 스토리의 어떤 배경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기보단 할 이야기거리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만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문항들에 적어야 될 내용들 중 혹시 내가 원래 강조하고자 했던 킬링 벌스, 늘 하고자 했던 표현이나 내용이 좀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번의 직무 역량을 적었는데 내가 지식적인 측면을 적는 게 조금 미진했다면 오히려 전공 때 특정한 어떤 강점을 발휘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에 참여했던 내용들도 적절해 보이고요. 아니면 본인의 글로벌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데 1번, 3번, 4번에 못 적을 것 같으면 글로벌한 역량을 발휘했던 내용들을 적어주되 뭐 외국에서 친구들과 김치 파티를 했어요. 이런 스토리에 너무 익숙해지기보다는 네. 1년의 과정 중에 나의 글로벌한 역량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누적적으로 다져져 왔는지의 이야기 위주로 좀 에피소드가 재구성되는 게, 즉 핵심 위주로 내용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핵심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 네. 얘기의 핵심을 말해달라는 네. 건 글로벌 역량은 그냥 외국에서 친구들과 적응하는 것만이 글로벌 역량은 아니거든요. 네. 해외 어디를 내놓아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한 역할에 몰입을 잘한다라든지 어려운 역경을 딛고 무언가 성과를 냈던 해외에서의 에피소드나 활동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로 내용들을 좀 고민해 달라는 뜻이지 단순히 그냥 핵심이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텐 특별한 경험이 채점하는 회사 담당자들 입장에선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1500바이트입니다. 3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예, 3번의 기준은 네. 갈등의 대척점에는 결국 협업의 성공이라는 말로 좀 대표적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업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갈등이라고 해서 뭐 감정이 상했거나 그냥 뭔가 좀 아닌 듯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에피소드를 아닌 듯, 네. 그치 아닌 듯 넌 좀 아닌 듯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니까 네. 좀 갈등에 대한 갈등의 그 끝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쪽의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나와주는 게 1차적으로 좋고요. 중재했던 에피소드를 적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기업이 갈등을 묻는 건 갈등을 일으킨 갈등 브레이커를 마주하고 있는 내가 그 갈등의 원인을 찾고 개선했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채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저거 잘못했으니까 둘이 이제 화해해 이런 식으로 무슨 솔로몬처럼 정리를 하는 게 과연 그게 기업이 원했던 갈등의 결말일지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을 하다 보면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생각한다면 내가 갈등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에피소드로 구성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내가 결국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지가 더 중요하지 갈등의 배경 설명이 길게 나오면 안 됩니다. 글자 수가 500여 자 남짓밖에 안 되니까요. 최대한 배경은 한 줄 반 이내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신 후에 갈등의 원인을 내가 아이카릿 느꼈고 그래서 어떤 단계 떳. 이런 단계로 그렇죠. 좋은 표현이었어요. 떳 해서 행동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구나. 입사 후에도 갈등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글의 구성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갈등의 끝은 협업의 성공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 밖에도 좀 3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 있을까요? 내가 그냥 이런 거죠. 갑자기 불현듯 이 방법이면 좋겠어 이렇게 네. 생각이 떠오르듯 적는 경우들이 약간 있거든요. 신내림 느낌으로. 그렇죠. 갑자기 불현듯 문득 갑자기 네. 뭐 갑자기 몰입해서 네.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를 떠올렸고 그 과거의 유사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해결했던 타 팀의 사례를 내가 떠올려 보았다라든지 이렇게 근거 있는 말과 함께 내용이 나와준다면 서류는 물론이고 면접 때 곤란한 질문은 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납득이 갈 만한 내용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4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1500바이트네요. 요 근래 보았던 기업체 채용에서 볼 수 없었던 지원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쉬운 항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쉬울수록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취미랑 이 특기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취미 특기가 뭐 있으세요? 네, 취미가 잘 없기 때문에 네네네. 작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그쵸. 취미가 딱히 없는 분들 있잖아요. 취미가 이제 평소에 뭐 그냥 쉬다가 네. 뭐 OTT 좀 보고 네. 클립 좀 보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적어서 막 엄청 대단한 직무 역량을 막 적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좀 별로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솔직하게 나의 취미 특기를 정말 적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내가 왜 그 활동을 하는지의 이유와 함께 설명이 되도록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OTT를 보고 클립을 살펴보는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고 좀 시간을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 없이 내가 좀 너무 많은 좀 압박과 고민이 많았던 편이라면 생각 없이도 내가 즐겁게 나의 하루를 잠깐 좀 쉬면서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그런 취미 활동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뭘 적든 그 이유와 근거는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네. 억지로 직무 역량에 맞게 뭐 나는 요즘 해양 조성과 관련한 리포트를 탐독합니다. 네. 최근 뭐 그리스에서 출간되었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되게 좀 너무 거짓말스럽죠. 거짓 같기도 네. 하고 진위 여부를 검증당하는 면접 자리가 당신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네. 이거는 좀 지양해줘야 된다. 너무 직무와 분야의 내 취미 특기를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는 이 말에서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취미와 특기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이번 않을까 기회. 싶네요.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땐 그걸 적는 순간 면접 때 최근에 읽은 책이 뭔지가 필연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독서를 취미로 하실 거면 이번 기회에 독서를 취미로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내가 이 취미와 특기를 통해 나의 어떤 면모, 인성적인 측면의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를 한번 역으로 놓고 귀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에 꽂히면 몰입한다. 뭐 이런 테마의 나를 좀 어필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취미를 한번 장만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작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느낌으로 이런 말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쌤? 유의할 점은 좀 너무 뭐랄까요? 뻔한 취미 특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운동 이런 거. 그렇죠.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넓고 포괄적인 네. 운동도 어떤 운동인지가 명확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컨텐츠를 봐도 어떤 장르의 컨텐츠를 좀 더 내가 좋아한다라든지 좀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런 미세한 차이에 좀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쌤 이후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면접 전형을 잘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와 2차 면접인데 대부분 이제 1차는 직무 면접이고 2차는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1차에도 인성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2차인데도 직무적인 질문이 또 덜어 나오는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같은 직무와 계열사들인데 후기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결국 지원자가 직무적인 측면 혹은 인성적인 측면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면접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성 면접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자가 우리 이 직무에 적합한지가 좀 애매하다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임원 면접은 최종 인성 면접이라는데 왜 직무 면접이 나한테 많지라고 해서 분노의 후기를 남길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에. 인성 면접, 임원 면접이라 했는데 나에게 직무에 대한 질문만 엄청 물었음. 너무 불쾌함. 그건 이제 그분이 직무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뜻의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전형 좀 나눌 이유는 없네요. 그렇죠. 네. 전형은 이러니까 무조건 인성 대비만 해야지 나의 좌우명은 나의 취미는 이런 것만 준비했다가 또 덜컥 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내가 조금 어느 부분에 대한 직무 혹은 어느 부분에 대한 인성적 측면 이런 것들이 더 있고 덜 있는지도 잘 가늠하면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꼼꼼히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HD현대 2023년 대졸 신입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설날 연휴를 끼고 공고가 나오는 건 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차피 설 연휴를 못 즐기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날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라면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더라도 설날 연휴 전에 좀 재원을 마무리하시고 설 연휴에는 2월, 3월에 있을 다른 기업들의 채용도 조금씩 대비하시면서 효율적인 대비 이어가시는 취준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